혈마검존 제두권 제사부 제1장 진짜 배후 무림맹 대장로 철혈검왕 철무진 나타난 사람은 무림맹의 대장로였다. 60대의 노인이지만 그의 몸에서는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대장로님? 천뇌검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체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라니. 그냥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이지. 철무진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진무역, 내 놈의 추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어디가 틀렸습니까? 소유천이 뇌천역을 이용했다는 건 맞아. 하지만 소유천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지. 설마 당신이? 정답. 철무진이 웃었다. 나야말로 진짜 배후.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자지. 왜? 천뇌검존이 검을 뽑았다. 대장로, 당신은 무림맹과 함께한 지 40년이 넘었소. 왜 배신을? 배신? 하하. 철무진이 크게 웃었다. 나는 한 번도 무림맹 편이었던 적이 없어. 무슨?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교인이었어. 천마교주님의 명을 받고 무림맹에 잠입한 첩자지.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40년 전, 정사대전이 끝나고 마교가 패배했을 때 천마교주님께서 나를 포함한 10명을 무림에 심었어. 그리고 우리는 각 문파와 색가에 스며들었지. 10명이라고. 그렇지. 나 말고도 9명이 더 있어. 하지만 알려주지 않겠어. 크크크. 철무진의 몸에서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곧 천마교가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무림맹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지. 그럴 순 없다. 천뇌검존이 검을 휘둘렀다. 천뇌검법 마이너스 뇌정천벌. 번개 같은 검기가 철무진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철무진은 가볍게 손을 휘둘러 막아냈다. 파직? 뭐? 놀랐나? 나는 이미 화경절정에 도달했어. 내 놈 따위는 상대도 안 돼. 철무진이 장을 펼쳤다. 천마대법 마이너스 혈마굴천. 핏빛 기운이 폭발하며 맹주전 전체를 흔들었다. 으악. 난궁천과 지연 스님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모두 피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음양쌍검. 검은색과 흰색의 검기로 철무진의 공격을 막아냈다. 오, 재미있군. 철무진이 나를 보며 웃었다. 진무역. 내 놈 참 신경 쓰이는 존재야. 16살의 선천 5층, 음양쌍수, 그리고 혈마교주까지 죽였지. 처음에는 그냥 재능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놈을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해. 철무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해. 소유천의 배신도 내부의 첩자들도 너무 쉽게 찾아냈어. 우연입니다. 우연? 그럴 리가. 철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 놈에겐 비밀이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오늘 여기서 죽일 테니까. 철무진이 전력으로 공격했다. 천마대법 최종호의 마이너스 멸천마장. 거대한 마귀의 손이 나타나 나를 향해 내려찍었다. 막을 수 없다. 화경절정의 전력 공격. 선천 5층에 내가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앙. 푸른 검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마귀의 손을 베어버렸다. 내 제자를 건드리지 마라. 청운검존이 나타났다. 스승님, 무역 물러서거라. 청운검존이 철무진과 대치했다. 청운검존, 내 놈도 왔구나. 철무진 40년 동안 무림을 속였구나. 속인 게 아니야. 연기한 거지. 같은 말이다. 청운검존이 검을 휘둘렀다.
청운검법 9초씩 마이너스 천지개벽. 철무진도 장법을 펼쳤다. 천마장법 마이너스 혈천파. 두 화경 고수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콱콱콱콱. 맹주전이 흔들렸다. 무역. 맹주님을 모시고 대피하라. 예. 나는 천뇌검존을 부축했다. 맹주님 가십시다. 하지만 백운하기. 스승님을 믿어야 합니다. 뇌천역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맹주전을 빠져나갔다.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무림맹 무사들이 모여 있었다. 맹주님, 무슨 일입니까? 대장로. 대장로가 배신했다. 뭐라고? 모두 전투 준비. 대장로를 체포하라. 하지만 그때 콰아. 맹주전이 폭발했다. 으악. 무슨. 폭발 속에서 두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청운검종과 철무진. 두 사람 모두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아. 하아. 크크. 역시 청운검존. 강하군. 철무진 항복해라. 항복? 웃기는 소리. 철무진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천하제일성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콱콱콱. 이건 미리 준비해둔 거야. 천마교의 화약이지. 이 미친놈. 철무진이 웃으며 몸을 날렸다. 다음에 만나자 청운검존. 그리고 진무역. 도망가지 마라. 하지만 철무진은 이미 멀리 사라졌다. 젠장.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천하제일성이 불타고 있었다. 불을 꺼라. 부상자를 구출하라. 혼란이 시작되었다. 제2장 혼돈의 시작. 밤새도록 화재를 진압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불이 꺼졌다. 피해 상황을 보고하라. 천뇌검존이 명령했다. 건물 15동이 전소되었습니다. 사상자는 53명, 중상자는 120명입니다. 창고의 식량과 무기 절반이 소실되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천뇌검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철무진 그놈이. 맹주님. 내가 다가갔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슨 조치? 철무진 말고도 9명의 첩자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각 문파에 긴급 연락을 보내십시오. 의심스러운 인물을 모두 조사하라고. 알겠다. 천뇌검존이 명령을 내렸다. 급사들이 각 문파로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 철무진이 정체를 드러낸 이상 다른 첩자들도 움직일 것이다. 예상대로 사흘 후. 맹주님, 급보입니다. 급사가 달려왔다. 화산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산파의 수석 장로가 실종되었습니다. 뭐라고? 소림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미파에서도. 연이어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각 문파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젠장. 이미 시작되었군. 천뇌검존이 이를 악물었다. 긴급 소집령을 내린다. 모든 문파의 장문인들을 소집하라. 사흘 후. 9대 문파와 5대 세가의 대표들이 모두 천하제일성에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무림맹이 대체 뭘 한 겁니까? 화산파 장문인이 분노했다. 40년 동안 첩자를 못 찾았다니.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습니다. 우리 소림사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님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림사 방장도 침통한 표정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맹주님? 죄송합니다. 천뇌검존이 고개를 숙였다.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단합? 이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누가 첩자인지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무인맹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각 문파의 대표들이 반발했다. 여러분, 내가 일어섰다. 지금 이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천마규입니다. 철무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분열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남은 첩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내가 화산파 장문인이 비웃었다. 16살짜리 애송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저는 소유천의 배신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철무진의 정체도 알아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다. 운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멈췄다. 회기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거짓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설득력이 필요했다. 거짓을 느낀다고? 예. 그래서 소유천과 철무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군. 그럼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시험? 여러분 중 한 분이 거짓말을 하십시오. 제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장문인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좋아. 내가 해보지. 화산파 장문인이 나섰다. 내 이름은 홍진우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거짓말입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맞습니다. 제 이름은 홍진우가 아니라 홍진애입니다. 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좋아. 나는 어제 술을 마셨다. 진실입니다. 맞아. 나는 검을 좋아한다. 거짓입니다. 당신은 검보다 돌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홍진애가 놀랐다. 사실 나는 전생의 기억으로 알고 있었다. 홍진애는 검보다 돌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화산파가 검파이기에 검을 쓸 뿐이었다. 믿으시겠습니까? 대단하군. 홍진애가 인정했다. 좋아, 내게 맡기지. 첩자들을 찾아내라. 감사합니다. 다른 장문인들도 동의했다. 그럼 진무역에게 권한을 주겠습니다. 천뇌검존이 선언했다. 지금부터 진무역은 무인맹 총조사관입니다. 모든 문파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운검존이 나를 찾아왔다. 무역. 예, 스승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남은 첩자가 9명이야. 찾기 쉽지 않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검존이 주변을 살폈다. 조심해라. 이제 내가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됐어. 예. 너 때문에 철무진의 계획이 틀어졌어. 천마교가 너를 제거하려 할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넌 아직 어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 청운검존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내가 있고 내 누나가 있고 난궁청 같은 친구들도 있어. 의지해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다. 무여가, 누나가 달려왔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누나. 정말? 걱정했잖아. 누나가 나를 끌어안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첩자들을 찾아야죠. 하지만 9명이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전생의 기억이 있으니까. 사실 전생에서도 9명의 첩자 중 일부는 밝혀졌었다. 소림사의 무게스님, 아미파의 정해사태, 개방의 7대 장로 마풍, 난궁세가의 난궁천의 사촌 난궁무. 이 넷은 확실했다. 나머지 5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반드시 모두 찾아낼 거야. 제3장 첩자 사냥.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소림사. 무게 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무게 사형? 무슨 일로? 조사 차원입니다. 소림사의 승려들이 나를 무게의 방으로 안내했다. 똑똑. 무게 사형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50대의 근엄한 인상의 승려가 앉아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게. 스님께서는 40년 전 어떻게 소림사에 입문하셨습니까? 왜 그런 걸 묻는가?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무게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는 고아였네. 소림사에서 걷어줘서 승려가 되었지. 고아라. 어디 출신이십니까? 서역 일세. 서역? 그렇네.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신했다. 서역 출신. 40년 전 입문.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스님, 손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손? 예. 무슨 이유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게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바닥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문신. 거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천마귀의 상징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뭡니까? 무게의 얼굴이 굳었다. 너,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천마귀의 첩자라는 것을. 크크크. 무게가 웃기 시작했다. 훌륭하군.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내 놈이 알아냈어.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하. 무게가 갑자기 움직였다. 천마권법 마이너스 파천권. 강력한 권기가 날아왔다. 나는 검을 뽑아 막았다. 창. 밀려났다. 무게는 선천팔층의 고수였다. 죽어라. 무게가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무 아미타불. 문이 부서지며 소림사방장이 나타났다. 무게. 내 놈이 정말 배신자였구나. 방장님. 항복해라. 항복? 웃기는 소리. 무게가 품에서 독약을 꺼냈다. 또 자결하려고. 안 돼. 달려갔지만 늦었다. 무게가 독약을 삼켰다. 무게. 방장이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해독제를 먹여라. 하지만 소용없었다. 무게는 곧 숨을 거뒀다. 젠장. 또 놓쳤다. 죄송합니다, 방장님. 아니네. 자네 덕분에 첩자를 찾아냈어. 고맙네. 하지만 석연치 않았다. 너무 쉽게 죽었다. 마치 처음부터 자결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 설마 누군가 명령한 건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은 아미파. 정의 사태를 찾아갔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정의 사태님이 실종되셨습니다. 뭐라고? 어제 밤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갔군. 무게의 죽음으로 경고를 받은 것이다. 개방도 마찬가지였다. 마풍 장로는 이미 개방을 떠난 후였다. 빌어먹을. 남은 건 난궁무뿐이었다. 난궁색가로 향했다. 무역 형제. 난궁천이 나를 맞았다. 사촌 형님을 조사하러 왔다고? 예. 알았어. 나도 함께 가지. 난궁무의 거처로 갔다. 사촌 형님, 계십니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데.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역시 도망갔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방 안이 너무 깨끗했다. 무역 형제, 저것 좀 봐. 난궁천이 벽을 가리켰다.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끝냈다. 곧 다시 만나자, 진무역. 이건 함정이야. 그 순간, 건물이 폭발했다. 으악.